인천의 만수북 중학교에서 오셨어요. 조창현 선생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 있는 만수북중학교 수학교사 조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9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 이제 첫 번째 특별 강연을 맡게 됐고요. 제가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으로 직접 했었던 수학으로 3D 영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교재에 있는 원고 펴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강연 준비하면서 제 강연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QR코드와 그 밑에 있는 이 URL 주소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 다 좀 꺼내 주시겠어요? 네. 핸드폰 다 꺼내셨으면요. 크롬과 같은 인터넷 어플을 실행해 주세요. 네, 크롬과 같은 인터넷 어플 실행해 주시고요. 그 위에 상단에 URL 주소창에 좀 글씨가 작아서 여기 좀 더 크게 썼는데요. 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요. bit.ly/32 대문자 R 소문자 IETA. 자, 이렇게 그 URL 주소창에 입력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주소는 그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다도 우측 상단에 계속 적어 놨으니까요. 이따가 좀 지금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화면이 넘어가도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 영상이 그 하늘 영상인데요. 어떻게 좀 맑은 하늘이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창밖을 봤더니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창틀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렇게 거치시켜 놓고 직접 촬영했던 하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좀 저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요즘 우리 좀 미세먼지 때문에 좀 이렇게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든데 좀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맑은 하늘 아래에서 좀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밑에 있는 학교 건물은 제가 따로 촬영해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하늘 전경을 혹시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좀 활용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하늘 영상을 따로 PPT로 만들어서 아까 알려드렸던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거기다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얼마든지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제품은요 2014년에 구글이 출시를 했었던 핸드폰을 넣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골판지로 된 카드보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되게 저렴한 그런 돈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열렸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이 카드보드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이 카드보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수업이 기존의 다른 수업과 조금 다른 점은요. 기존의 카드보드를 활용하는 수업들이 그 가상현실 어플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있는 3D 영상, 360도 영상 같은 이런 콘텐츠들을 체험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저는 이 카드보드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3D 영상을 학생들과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보드를 좀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어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 간단하게 행운권 그 이벤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요 행운권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핸드폰에 띄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온라인 프리젠테이션 중간에 보시면 이와 같은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너 밑에 이 행운권에 참여할 수 있는 설문지 링크 주소가 있고요. 그 설문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보드 20개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20분께 카드보드를 드릴 건데 그냥 선착순은 아니고요. 그 응모하신 선착순인데 소수 번째로 응모하신 20분께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소수가 처음에는 많이 나타나다가 점점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20번째 소수가 이렇게 7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빨리 참여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특별 강연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바로 확인을 해서 당첨자 발표를 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끝나고 따로 그 적어주신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 보내서 당첨 여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가 특별 강연 준비하면서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제 프로그램에 이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강연에서 이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혹시 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잘 이렇게 딱 보고서 파악이 되시나요? 아마 좀 이게 생소한 프로그램이라 좀 잘 파악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잘 풀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눈은 두 개이죠. 네, 이렇게 양쪽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양안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양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자, 이거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좀 손가락 쓰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자, 다 엄지손가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엄지손가락을 미간 가까이에 두시고요. 한번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깜빡여 봐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면요. 자, 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와 같이 양쪽 눈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양안시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양안시차에 의해서 들어온 이 시각 정보는 우리 뇌에서 3차원으로 재구성돼서 우리가 주변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 카드보드 한번 사용해 본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많지는 않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카드보드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3D 영상을 직접 감상해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카드보드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내려주세요. 그 카드보드로 감상하는 이 3D 영상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이 3D 영상이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화면이 붙어져 있는 형태라는 걸 아마 그때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영상 형태를 SBS, 네, 방송국 이름이랑 똑같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SBS 형태의 이 3D 영상이 어떻게 우리 눈에 입체적으로 보이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어느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안시차에 의해서 여러분의 양쪽 눈은 서로 다른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서로 다른 양쪽 눈의 시각 정보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할 건데요. 왼쪽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핸드폰 화면의 왼쪽에 이렇게 갖다 붙일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를 이렇게 영역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서 얘를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 오른쪽에 갖다 붙일 거예요. 자, 이것을 우주에 다녀온 경험이 없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영상을 카드보드에 넣어서 갔다 오지 않은 다른 친구에게 감상을 하게 되면요, 이 핸드폰의 왼쪽 영상은 이 친구 왼쪽 눈으로, 오른쪽 영상은 이 친구 오른쪽 눈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게 이 친구 뇌에서 3차원으로 재구성되면서 이 친구가 우주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D 영상의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이 3D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안 시차의 핵심 요소를 3가지를 저는 꼽고 있어요. 자, 그 3가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는 크기,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모습.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크기. 자, 두 번째는 위치, 세 번째는 각각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으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멀리 있을 때랑 가까이 있을 때 중에 언제가 더 이 사람이 커 보이죠? 가까이 있을 때가 커 보이죠? 우리의 양쪽 눈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개체가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보다 더 크게 인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양안 시차의 첫 번째 요소 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위치인데요. 요거는 또 손가락을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실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검지손가락을 사용할 건데요.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다 일자로 펴서 이렇게 눈앞에 좀 적당한 간격으로 일렬로 두시고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손가락을 좀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드세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있는 손가락을 두 눈으로 봤다가 멀리 있는 손가락을 봤다가 가까이 있는 손가락을 봤다가 멀리 있는 손가락을 봤다가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반복을 하면 자, 요 앞에 있는 화면처럼 가까이 있는 손가락을 봤을 때는요, 멀리 있는 손가락이 2개로 보여요. 그리고 멀리 있는 손가락을 봤을 때는요, 가까이 있는 손가락이 2개로 보여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똑같이 해서 가까이 있는 손가락을 본 상태에서요,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여 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면 어떤 걸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이 2개로 보이는 멀리 있는 2개의 손가락 중에요, 우리 왼쪽 눈에 보이는 손가락은 이 왼쪽 손가락이고요, 우리 오른쪽 눈에 보이는 손가락은 이 오른쪽 손가락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 있는 손가락을 봤을 때도 한번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여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손가락을 봤을 때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면요, 이 가까이 있는 보이는 2개의 손가락 중에 우리 왼쪽 눈에 보이는 손가락이 이번에는 이 오른쪽 손가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오른쪽 눈에 보이는 손가락이 이 왼쪽에 있는 손가락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의 그 왼쪽 눈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개체는 이게 일렬로 돼 있더라도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개체는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반대로 우리의 오른쪽 눈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걸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걸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자,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SBS 형태의 영상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지금 손가락은 2개지만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제가 손가락 3개를 이렇게 일렬로 뒀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가운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때 우리 왼쪽 눈은 자,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뒤에 있는 걸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앞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겠죠? 자, 우리 오른쪽 눈은 보고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걸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걸 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SBS 형태의 좌우 화면의 이 3개의 손가락의 위치는요, 멀리 있을수록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의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커지죠. 가까이 있을수록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의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거리에 따른 위치에 대한 양한 시차의 원리는 바로 이 사실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세 번째가 모습인데요. 자, 이것도 손가락을 사용해서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엄지 손가락을 한번 펴보시고요. 네, 엄지 손가락을 두 눈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뒀다가 가까이에 뒀다가 멀리 뒀다가 가까이에 뒀다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각각에 대해서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면서 손가락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자, 아마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이 최대한 멀리 뒀을 때는요, 그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깜빡였을 때 물론 위치도 살짝 바뀌는데요. 위치는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냥 손가락의 모습만 봤을 때 왼쪽 눈에 보이는 손가락의 모습과 오른쪽 눈에 보이는 손가락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요, 손가락을 가까이 둬보세요. 가까이 둔 상태에서 이때도 위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모습만 보실 건데요, 왼쪽 눈으로 봤을 때랑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손가락의 모습이 어떻죠? 다르죠. 그래서 아마 왼쪽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 왼쪽 부분이 더 많이 보이고요,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땐 이 오른쪽 부분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체가 멀리 있을 때는 양쪽 눈에 그 모습의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양쪽 눈에 보이는 그 개체는 이 모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게 바로 세 번째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있고 이 두 눈으로 이 강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가 두 마리인 거는요, 얘는 왼쪽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얘는 오른쪽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먼저 크기랑 위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요, 강아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 강아지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크기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져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강아지랑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개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요, 크기가 커지고 그 좌우 화면 속 개체 간 거리가 가까워져요. 반대로 강아지가 뒤로 점점 멀리 달아나면 크기가 작아지면서 개체 간 거리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다음 화면은 모습까지 같이 반영을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모습까지 같이 볼 건데요. 강아지가 가까워질 때 아까처럼 크기 커지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습도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쪽 화면은 강아지의 이 왼쪽 면이 더 많이 보이죠. 오른쪽 화면의 강아지는 점점 이 오른쪽 면이 더 많이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한 시차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좀 그 차이에 직관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학생들과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살펴본 건 아니고요, 이걸 수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른 개체의 크기는 이 반비례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른 그 개체의 위치는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른 개체의 모습은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집에서 요거를 포함해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아까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에 이 설명하는 영상 한 20분이 조금 넘는 영상을 첨부해 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 3D 영상 속 양한 시차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은 제가 작년 2학기랑 올해 1학기 이 4회에 걸쳐서 주제 선택 활동을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 2학기 때는 30명씩 2번, 올해 1학기 때는 28명씩 2번 해서 이 116명을 대상으로 주제 선택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활동 자체가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3D 영상을 만드는 거라 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한 명당 이제 컴퓨터 한 대씩 해서 학생들이 같이 이론적인 거 같이 탐구하면서 이제 각자 3D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개별식 체험식 학습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다 그냥 개별적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그 수준 차도 있고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명씩 모둠을 정해서 그 중에 이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친구를 모둠장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 활동 단계마다 같이 모둠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먼저 끝난 친구가 좀 천천히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속도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도구는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자, 하나는 그 파워포인트인데요. 이 파워포인트가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3D 영상을 감상하기 위한 도구로 스마트폰과 이 카드보드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그 활동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3D 영상을 만들고 또 그때그때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 파워포인트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왜 이용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3D 영상 만들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라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 3D 영상 만드는데 이 파워포인트보다 더 좋은 도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그도 그랬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안시차의 3가지 원리, 크기, 위치, 모습 다 기억나시죠? 이 파워포인트에는 이 3가지 요소를 구현하기 위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 애니메이션 기능 중에 이렇게 크게 작게라는 애니메이션으로 크기를 이렇게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또 자유자재로 또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그 오피스 365 버전과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그 파워포인트 2019부터는요 3D 모델을 직접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3D 모델을 직접 삽입해서 이렇게 X축 회전, Y축 회전, Z축 회전 막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요. 또 모습 역시 제가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준비가 돼서요. 파워포인트만으로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수준의 3D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네, 되게 잘 만든 것 같죠? 밖에 3D TV를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실 때 지나가면서 한번 3D 영상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자, 요 제일 위에 있는 그림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알고 계신가요? 90년대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죠? 네, 매직아이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처음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학생들과 그 추억의 매직아이 보는 활동을 했어요. 이 매직아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점이 2개가 찍혀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매직아이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두 눈의 초점을요, 이 그림보다 더 뒤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 2개의 점이 각각 이렇게 쪼개져요. 각각 2개씩으로 나눠지고요. 안쪽으로 나누어진 2개의 점이 딱 만나는 순간 이 점이 3개처럼 보여요. 마치 이렇게 딱 점이 3개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 이 아래 부분을 보면 이 아래 부분에 어떤 입체적인 형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매직아이를 많이 감상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학생들과 이 활동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으로 했던 활동이 다른 그림 찾기예요. 좀 이상하시죠? 근데 다른 그림 찾기를요, 이렇게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부분을 찾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어떻게 찾았냐면요, 이렇게 다른 2개의 그림이 있을 때요,
두 눈의 초점을요, 이 그림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요, 위에서 점이 두 개의 점이 각각 두 개로 갈라졌던 것처럼요, 이 두 개의 그림도요 각각 두 개씩으로 갈라져요. 근데 안쪽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겹쳐지는 순간에 이 겹쳐진 그림의 다른 부분이 그냥 한눈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발견한 순간부터요, 다른 그림 찾기를 할 때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탁 있으면 이렇게 탁 보고 있다가 11개면 11개가 한 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그림 찾기를 했는데요. 네, 신기하죠. 네. 아마 온라인에서 만나시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활동을 한 이유는요, 3D 영상을 지금 이 매직아이와 다른 그림 찾기를 보는 방식으로 하면요, 3D 영상을 3D TV 없이, 카드보드 없이도 맨눈으로 감상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SBS 형태의 영상 있죠. 다른 그림 찾기랑 똑같아요. 이 SBS 형태의 이 영상을요, 두 눈의 초점을 이 영상보다 더 뒤로 두면요, 이 각각의 영상이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면서요, 안쪽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영상이 딱 겹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겹쳐지는 순간에 이 겹쳐진 부분이 놀랍게도 3D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학생들이랑 한 건, 학생들과 이제 3D 영상을 앞으로 만들어 갈 때 잘 만들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확인할 때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거기서 영상으로 렌더링을 해서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해서 카드보드에 넣어서 보고, 또 잘못되면 또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조금 번거롭지 않나 해서 학생들에게 그냥 파워포인트로 만들면서 바로바로 즉시 잘 만들고 있는지를 그 입체감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처음에 했고요. 네, 다음 활동 소개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입체 글자 만들기 활동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화면들을 보시면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에 똑같은 문구가 있고요. 아마 같은 글자가 하나씩 조금씩 커지면서 조금씩 좌우 화면의 그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카드보드에 넣어서 보면요, 글자가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3D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힘이 되는 말을 생각해 보게 해서 한 6글자에서 10글자 정도로 생각을 해 보도록 했고요. 그 생각한 문구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이 입체 글자 만들기 3D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 영상 만드는 것보다 그 문구 생각하는 게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래 걸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또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통해서 또 용기도 얻고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네, 다음 활동은 3D 이미지 촬영인데요. 요거는 유일하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만으로 활동을 하는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안 시차에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요, 사진을 2번 촬영해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왼쪽 눈에 보이는 화면, 오른쪽 눈에 보이는 화면 촬영해서 붙이기만 하면 이게 하나의 3D 이미지가 되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두 눈은 동시에 보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촬영할 때요, 처음 찍을 때랑 두 번째 찍을 때 누가 움직이거나 바뀌면요, 이게 제대로 3D 사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자기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고요. 또 그게 끝난 친구들한테는 어떤 주변의 화면, 그 배경들도 촬영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모습을 좀 3D로 한번 촬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한번 이게 어플이 있어서 더 편해요, 찍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럴 때 연결이 안 되면 매우 곤란한데, 네, 좀 가까이 가볼까요? 됐네요.
자, 요 어플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하실 거는 움직이시면 안 돼서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5초간 그 자세 그대로 잠깐 좀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찍어도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네, 네, 됐고 이렇게 두 번 촬영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이 이렇게 좌우로 이어 붙어서요. 이거를 카드보드에 놓고 감상하면 바로 지금 모습을 이렇게 3D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자, 다시 종료하고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린 활동은요, 입체 동물원 만들기 활동인데요. 이거는 뭐 입체 동물원은 아니고 그냥 동물이 있는 공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생들에게 먼저 이 SBS 형태의 이 공원 배경 이미지를 먼저 학생들에게 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공원을 꾸밀 수 있는 이런 뭐 강아지, 고양이, 나무, 공, 뭐 물고기, 사자와 같은 개체를 또 이미지로 학생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먼저 이 배경의 한쪽 화면을 자신들의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아니면 또 자신만의 어떤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해서 한쪽 배경을 꾸며 보도록 했고요. 그 꾸민 다음에는요, 그대로 걔를 복사해서 다른 쪽 화면에 갖다 붙이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멀리 있는 개체부터 가까이 있는 개체까지 순서를 정해 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이 좌우 화면 속에 그 개체의 위치를 우리 마우스 키보드 이거 방향 버튼 같은 걸로 이렇게 투두둑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만들었더니 이 입체감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타나는 그런 3D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아까 위치와 크기에 대한 원리를 같이 얘기해 주면서 이와 같은 활동으로 3D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게 바로 그 파워포인트의 3D 모델 삽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3D 개체를 삽입한 건데요. 그 학생들에게 그 파워포인트의 그 3D 모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을 하나씩 고르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3D 모델을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삽입을 했고, 걔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복사해서 똑같이 이렇게 붙여 놓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개체의 모습 있죠. 그 개체의 모습을 같이 얘기를 하고, 이 개체의 모습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 Y축 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이 Y축 회전의 각도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 화면에 이 개체들의 Y축 회전 값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실제로 카드보드를 봤을 때 진짜 실제처럼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연출을 해서 3D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좀 자유롭게 3D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여러 그런 3D 개체도 삽입을 하고, 인터넷에서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도 찾아서 삽입도 하고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자유 3D 영상 만들기 활동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제 선택 활동이 이제 매주 2시간씩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이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부분과 아니면 실제 만드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조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매주 2시간씩의 수업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때는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3D 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면요, 저희 학교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40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MS 오피스 그 365 계정을 40개를 만들어 갖고요, 그 컴퓨터마다 다 로그인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매주 작품을 만들 때마다 그 날짜별 폴더가 있어서요, 그 폴더에다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이렇게 학번 이름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만든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작품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뭐 집에 가서도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원드라이브 계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서 집에 가서도 뭐 핸드폰 원드라이브 어플 통해서 그 학교에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을 자기 거, 친구들 거 다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 원드라이브를 이제 저도 평가에도 좀 활용할 때 되게 유용했어요. 저희가 이제 자유학기 이거 주제 선택 활동하면 특기사항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수학이라 교실에서만 하다가 컴퓨터실에서 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학생들 막 30명 되는 학생들 이렇게 계속 뭐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막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피스 버전이 되게 중요해서 새로운 버전을 컴퓨터 40대에 다 깔아놓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저 버전이 옛날 거로 돌아갔어요 막 그러고 그래서 정말 2시간 동안 막 활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진이 빠져서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내가 기록할 게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찰해서 기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되게 잘 활동을 해요. 뭐 창의성도 뛰어나고 이 만드는 그런 능력도 뛰어난 친구들 따로 체크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자기 거 하고 옆에 잘 못하는 친구들 도와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따로 체크해서 이렇게 관찰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따로 관찰 가능한 부분 체크해서 특기사항을 했고요. 그리고 그 활동의 내용적인 거는요. 다행히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원드라이브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매주차 다 남아 있게 돼서요. 이 만든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의 내용을 기준으로 특기 사항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끝나고 이렇게 학교에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 작품을 포토 용지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 작품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QR 코드를 삽입했고요. 이 아래다가 이렇게 카드보드를 비치해서 각자 핸드폰으로 그렇게 감상할 수 있게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주제 선택 활동으로만 운영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진로와도 연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동아리 활동과도 연계하고자 했고 타 교과와도 연계하고자 했고 또 지역 사회와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그 진로 중심 학교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진로 중심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이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 가상현실 체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과 방문을 해서 가상현실을 같이 체험을 해봤고요. 또 가상현실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해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고요. 네, 또 저희가 지금 그 수학 나눔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 나눔학교 하면서 자율동아리가 없어갖고 이제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수학 자율동아리 학생들과 그 3D 영상의 어떤 수학적 원리를 같이 작년에 정말 열심히 같이 탐구했고요. 또 3D 영상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학생들과 그 지역에서 이제 주관하는 수학 원리 탐구 발표대에 참가해서 또 대상을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타교과 연계 활동인데요. 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 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전시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었던 작품들도 1층 로비에 많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미술 시간이나 우리 자유학기 활동할 때 조형물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밥 먹으러 이제 로비 막 들락날락 하는데 이 조형물들이 전시된 거 보고 너무 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3D로 좀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학생 작품을 이렇게 3D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양쪽 화면에 이렇게 넣어서요. 제가 딱 카드보드에 넣어서 감상하니까 정말 뭐 실제로 감상하는 거 못지않게 정말 생생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 요거는요. 그 베이킹 할 때 사용하는 돌림판에다가 작품을 올려놓고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면서 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얘네를 한 1초 간격만 이렇게 두고 플레이를 할 때 1초 먼저 1초 나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요. 이거 자체가 또 멋진 3D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작품을 해놓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이런 작품 만들면 되게 보관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보관 문제를 해결하는 되게 좋은 어떤 대안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3D 미술 전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실제로 실현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나 2학기 때쯤이나 한번 꼭 좀 실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동부체험 수학 한마당이라는 행사랑 이 시에서 하는 인천 수학 축전이라는 이제 두 그 지역 수학 축제에 학생들과 같이 이제 부스를 운영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3D 영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3D 영상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좀 탐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 3D 영상을 그런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 부스를 운영했던 모습입니다. 네, 제가 그 4년 전에 처음 카드보드를 이렇게 구입해서 만지작거렸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당시 저한테도 이 3D 영상을 이렇게 카드보드에 넣어서 감상하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서 보고 또 빼서도 보고 넣어서 보고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막 한참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당시에는 아무것도 제가 뭐 알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단위학교 영재 수업이나 아니면 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 가상현실 활동을 이제 조금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감상만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좀 찾아보려고 했고 또 같이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했던 것 같고요. 작년 이제 제가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수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과감하게 이 주제를 주제 선택 활동으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작년에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요. 지금 제가 오늘 아까 막 이론적인 부분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론적인 부분에 한 20%도 작년 시작할 때만 해도 갖춰진 게 없었어요. 제가 좀 학생들에게 좀 되게 감사할 거는 정말 학생들이랑 같이 주제 선택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같이 찾아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자율 동아리 그 롬 학생들이랑 같이 막 3D 카메라 사서 이렇게 막 거리별로 막 계속 세워서 촬영하고 재고 또 그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도 제가 아직 이거를 다 완성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렌티큘러라고 해서 이 혹시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 보이는 그런 액자 본 적 있으시죠? 그 액자도 이 3D의 그런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렌티큘러를 이용해서 만든 3D 이미지나 영상을 이렇게 좀 구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정규 수업 시간에 물론 방과 후에는 할 수 있었겠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이렇게 카드보드 쓰고 이렇게 뭐 영상 만들고 보고 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자유학기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사실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카드보드 쓰고 이렇게 감상하는 활동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특히 뭐 학부모님들이나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많은 염려가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그동안 쭉 관찰하면서 봤을 때 어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어떤 필요를 느껴주는 그런 계기와 계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이렇게 학생들 관찰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우리 자유학기제 활동이
아이들의 미래를 그럼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계기를 곳곳에서 마련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 마지막 화면은 우리 학생들 반응인데요. 정말 학생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되게 즐겁게 활동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반응을 보면서 되게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조금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강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운권 지금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혹시 인원이 미달이지 않을까 혹 걱정이 되네요.